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아이폰 14 프로가 진짜 출시 전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역시 애플이 만드니까 다르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혁신이다, 막 이렇게 이 아이폰 14 프로에 대한 칭찬이 정말 쏟아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정말 기대 이하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 아이폰 14 프로를 처음 딱 보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부터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보였던 거는 이 카메라입니다. 이 튀어나온 게 좀 도를 넘어가지고 징그러울 정도예요. 아이폰 카메라가 점점 커지고 튀어나오는 거 보면 꼭 스타벅스 로고 변천사 보는 것 같아요. 갈수록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마치 애플에서 아이폰 12에서 13 넘어올 때 카메라 커진 거 이제 다 적응됐지? 조금 더 튀어나올게 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14 프로 제품의 두께가 약 8mm인데 카메라 튀어나온 높이가 4mm가 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았을 때 더 흔들리는 게 심해진 거 말 안 해도 뭐 다 아실 거고, 그냥 폰을 들고 있을 때 측면에서 보면 카메라 부분이 진짜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가 더 이렇게 튀어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 알 하나의 크기도 예전보다 더 커졌고요. 이 카메라 사이의 간격도 예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카메라 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섬의 넓이가 예전보다 더 넓어졌어요. 예를 들면 아이폰 13 프로 케이스에 이렇게 딱 맞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걸 14 프로에 씌워보면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도대체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몇 가지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전작이 더 낫나? 한 사진들도 있었어요. 이번 14 프로에서 흔들림을 더 잘 잡아주는 액션 모드가 이렇게 추가되긴 했는데, 카메라 부분은 짧게 써보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진을 찍어보고 많은 영상을 찍어보고 다른 제품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제대로 평가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건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카메라 말고 원래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애플은 페이스 아이디하고 전면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상단에 노치가 있어 왔어요. 근데 크기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어 왔습니다. 특히 12 프로에서 13 프로로 넘어오면서 되게 많이 노치가 줄었죠. 근데 이번에는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따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걸 그냥 놔두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애플에서는 몇몇 상황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걸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눌러가지고 앱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길게 눌러가지고 앱을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 있는 거, 이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인데 확실히 몇몇 상황에서는 좀 더 편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그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꽤 많이 갈립니다. 특히 작은 펀치홀에 익숙해진 갤럭시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둘 다 거슬린다고 하고, 아이폰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면 의견이 좀 갈려요. 하지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실제로 작동하는 거 보면 갤럭시 사용자들은 아이폰 사용자들 전부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이 잠금 화면 상태에서 이 자물쇠 아이콘 볼 때 AOD 상태에서도 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잠금을 이렇게 풀면 이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엔 충전할 때 이렇게 잠깐 늘어나면서 정보가 보이고요. 그리고 화면 열 때 말고 이렇게 앱을 설치할 때 페이스 아이디 활성화될 때,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재생한 다음에 이렇게 홈으로 넘어갔을 때 위에서 음악 계속 재생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짧게 누르면 그 앱으로 넘어가고 길게 누르면 팝업이 되죠. 타이머 앱을 쓸 때 이렇게 남은 시간을 표기해 준다는 거하고, 이걸 음악 앱이랑 동시에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할될 수 있다는 거 눌러가지고 원하는 걸 팝업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음악 재생을 멈추면 잠깐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확실히 이거 보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애플이 많이 신경 썼다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이 파형 색상이요. 여기 있는 앨범의 커버 아트 색상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누른 다음에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엔 좀 흰색 느낌이 드니까 여기 파형이 흰색 느낌으로 좀 변하고, 이렇게 파형이 색상에 따라 변한다는 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애니메이션이 진짜 부드럽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버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폰 프로 계열이 아니라 그냥 아이폰이었으면 60Hz 지원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한다는 거는 아이폰 14 프로의 성능과 120Hz의 주사율, 그리고 잘 설계된 애니메이션과 아이디어의 학자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다, 정말 멋지다, 우와 애니메이션 대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써보시면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는요, 쓸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지금 이제 좀 불편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영상을 볼 때는 기존의 16:9 비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걸 확대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거슬리긴 하는데 이게 2:1이나 21:9 비율의 영상을 보게 되면 확실히 진짜 많이 거슬립니다. 근데 전작하고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 어느 게 더 거슬린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물리적으로 가리는 공간만 비교해놓고 보면 이번 14%가 확실히 덜 가려서 14%가 더 낫다는 얘기도 이해가 되고요. 중간에 뻥 뚫린 것 자체가 거슬린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건 영상 볼 때 말고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가로 모드보다 세로 모드일 때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웹툰을 보는 상황에서도 상단에 차지하는 면적이 꽤나 넓죠. 그래서 이때는 14%가 전작보다 더 거슬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브라우저로 봤을 때 이런 거고요. 웹툰 앱에서 보면 위아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보니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노치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작동할 때 그 만족도는 진짜 높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주변 공간이 이렇게 따로 분리돼 가지고 아래 부분을 좁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노치보다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되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노치보다 화면을 가리는 양이 적으니까 이럴 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노치보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기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화면을 적게 가릴수록 좋아해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갤럭시의 작은 펀치홀이나 UDC보다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 적용된 AUD는 진짜 대박이에요. 전 이번에 이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들고 이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갤럭시보다 훨씬 나아요. 사실 이 갤럭시에 적용된 AUD는 진짜 예전부터 적용이 됐었는데 아이폰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서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확실히 늦게 적용된 만큼 갤럭시보다 훨씬 더 나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갤럭시는 AUD하고 잠금화면하고 완전히 디자인을 별개로 가져가는데 아이폰은 잠금화면에서 배경화면이 어두워지긴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갤럭시에서는 이 AUD의 디자인이 배경화면이 완전히 검은색인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이폰은 이렇게 AUD의 잠금화면을 그대로 쓰니까 배경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갤럭시랑 다르게 주변 밝기에 따라서 AUD의 밝기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갤럭시의 AUD는요, 이렇게 눌러서 보면 스타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배경이 다 검은색밖에 안 돼요. 밑에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좀 보이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숫자들 위젯의 색상을 바꾸는 거고요. 배경 색상은 전혀 못 바꿉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도 진짜 제한적이죠. 근데 아이폰은 잠금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AUD에 적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걸 눌러서 보면 여기 각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벤트라든지 주식, 날짜, 알람, 대기실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된 거를 AUD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금화면 상태에서 AUD로 넘어갈 때도 배경이 이렇게 착 어두워지면서 숫자가 이렇게 팝업되는 이런 진짜 애니메이션은 애플이 전 세계 최고예요. 갤럭시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갤럭시는요,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 AUD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밝아지긴 합니다. 근데 밝은 상황에서 어두운 상황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얘가 밝기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불을 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근데 불을 끄게 됐을 때 밝은 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갤럭시 AUD에서 밝기 자동 조절 기능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갤럭시 AUD를 항상 켬으로 만든 상태에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어두운 방에 들어가거나 방에 불을 끄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갔을 때 얘가 눈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폰은요, 이게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자, 지금 밝은 상태에서 AUD를 켰어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센서를 가려가지고 어두운 상황에서처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어두워지죠. 그리고 이걸 떼면은 얘가 밝다는 걸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밝아져요.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전환된다는 게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좀 AUD급의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아이폰도 실제로 보면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불을 켜면 천천히 밝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불을 끄게 되면 밝아지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아주 천천히 어두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랑 차이가 많이 나죠. 확실히 아이폰은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둥글둥글하게 되게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정말 좋아요. 갤럭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확실히 감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의 AUD도 갤럭시랑 비교하게 되면 몇 가지 기능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갤럭시에서 AUD로 정말 잘 쓰고 있는 이 달력 기능은 아이폰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지만 캘린더에는 달력을 크게 볼 수 없다는 점하고, 그리고 갤럭시에서는 AUD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 설정은 터치로 잠깐 켜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화면이 꺼져 있다가 한번 터치하게 되면 AUD가 이렇게 뜨고요.
두 번 터치하게 되면 화면이 뜨는 요 세팅이 기본인데 이것도 꽤나 괜찮거든요. 근데 아이폰에서는 항상 켬을 끄거나 켜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아이폰에서 AOD 걱정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당장 그렇다기보다는 걱정되는 건데 이렇게 센서가 민감하게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기 배경도 이렇게 계속 검은색이 아니라 켜져 있으면 그리고 위에 있는 위젯들도 계속 새로 고침이 될 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배터리는 좀 괜찮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에서 이렇게 배경이 검은색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 해당 픽셀의 디스플레이를 끄기 때문에 배터리 절약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이폰의 AOD는 이거 배터리에 괜찮나라는 지금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오래 써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폰 14 프로를 받아놓고 분석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제가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걸 위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만 보고 아이폰 14 프로가 완전히 기대 이하다, 기대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이폰 12 프로에서 13 프로로 넘어가는 거는 이유가 명백했어요. 뭐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성능도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화면 주사율 120Hz 지원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12 프로에서 13 프로로 넘어갈 이유는 확실했어요. 근데 13 프로에서 14 프로로 넘어간다? 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랑 AOD가 그 정도까지 가치는 없는 것 같고 요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가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환율 때문에 가격도 되게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14 프로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폰 12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13 프로로 갈까요? 14 프로로 갈까요?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요것도 14 프로를 함부로 추천 못 드리겠어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가격이에요. 그래서 14 프로의 의미를 좀 더 찾기 위해서 카메라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